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투자 마인드를 다지는 의미로요,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얼마가 목돈인가요? 얼마를 기준으로 목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종잣돈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이런 많은 질문들을 주셔가지고요,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연금저축에는 관심 없는 깻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캐릭터 괜찮은 것 같아요. 연금저축에 관심 없는 캐릭터. 연금저축엔 관심이 없지만 다른 거엔 관심 많잖아요. 그쵸, 그거 빼고 다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자, 목돈 어떤 생각 들어요?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요? 목돈? 큰 돈. 그러니까 얼만큼 큰 돈? 깻님 기준으로 현재로서는 한 5천? 5천만 원. 근데 약간 돈 모으던 초창기에는 1,000만 원 이런 게 목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시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참 애매할 거예요. 이거만큼 주관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요거 얼마면 행복한가요? 얼마면 큰돈인가요?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 자, 누구에게는 큰돈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10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을 잡는 거는 이렇게 단순히 돈의 크기만 가지고 목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끝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준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컨텐츠를 같이 찍는 이유도요, 이런 기준이 없는 것들을 억지로 기준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어떤 기준을 삼으면 좋을까요? 어떤 걸 목돈으로 정의하면 될까요? 배운 것에 의하면 본인의 연봉. 좋아요, 좋아요. 제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얘기이기도 하죠. 본인 연봉이라면 목돈이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현재 모은 거의 배수? 오! 는 안 돼. 곱하기 배수. 이걸 오늘 정의 드릴 거예요. 이걸 생각해봤어요. 본인 연봉 기준으로 삼으면 심플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투자 초창기 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요, 배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억지로 우리 목돈의 개념을 정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목돈이 있어야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자산 배분은 목돈을 위한 투자인 거고, 목돈 없으면 자산 배분 할 필요 없고, 배당주는 20년 동안 모아서 큰 목돈이 되어야 그때 의미가 있고, 채권 금리 높은데 이거 아무리 5, 6% 줘도 목돈 안 넣으면 이자가 작게 느껴지니까 요것도 목돈을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거 보면 다 다른 투자잖아요. 다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목돈이라는 거는요, 어떤 투자든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좋죠. 목돈일수록 투자하기는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목돈, 이 개념이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위에 있는 이런 부동산 투자, 자산 배분 투자, 배당주 투자, 채권 투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바로 할 수 있는 돈, 그것이 바로 목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모으는 적립의 단계가 있을 거고, 이렇게 오래오래 모으는 적립이라는 단계가 있을 거고, 모으고 나서부터는 이제 바로 이런 투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요, 이제 목돈 투자를 한단 말이죠. 이 기준이 바로 목돈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거치하는 것에 투자가 가능한 것과 적립하는 것에 투자를 구분짓는 이것이 목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되게 뻔하죠. 모든 사람들은요, 물려받은 게 없다면 우리는 소득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적립해서 모이고 나면 그걸로 다양한 목돈 투자, 거치형의 투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적립액의 크기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적당한 배수를 찾는다면 사람마다 목돈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겠죠. 다만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목돈이 되기 전에는 다른 투자하면 안 된다, 별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좀 없애보고 싶습니다. 소액으로 자산 배분하면 뭐하냐, 그 도움도 안 돼, 배당주 사봤자 얼마 안 돼, 채권도 금리 쬐끔 나와, 이런 게 진짜 그런가? 우리가 목돈을 모아가는 이 적립의 단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녹아 있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으는 과정이 투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이 주로 이렇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을 모아, 목돈을 모아야 돼, 시드머니를 모아야 돼, 그리고 모인 돈으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돼. 그 전에 이걸로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막 이거 다 까먹으면 돈이 커보지도 못하고 씨드가 심어지지도 못한 채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죠. 엄청. 그쵸? 우린 종잣돈 얘기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중사님께서 재테크 교육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때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기 때문에 정말 신기했거든요. 거기서 얘기가 1억 시드머니 모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였어요.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 듣는 것도 일단 5천은 모아봐라,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5천 그냥 모으면 이게 성향에 따라서 5천 모으기 쉬운 사람도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뭐 급여 받아가지고 진짜 특히 초년생 때 한 달 100만 원 모으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아가지고 50개월 4년 동안 모아야 된다는 게, 저는 그건 바꾸고 싶다, 정말 바꾸고 싶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요, 모으는 게 훨씬 중요했고, 모으기만 해도요, 이걸로 바로 투자로 진입을 했을 때 충분히 할만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모으는 것보다 투자로 진입했을 때 사실 훨씬 큰 돈과 훨씬 많은 경험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순히 모아가지고 투자를 진입한다 이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거 얼마나 모아야 돼요? 한참 걸리잖아요. 한참 걸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곱셈의 개념에서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투자잖아요. 소득을 자산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투자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해야지만 그 뒤로 건너갔을 때 여기에서 이 목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들도 저는 올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처럼 투자의 성공 공식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어찌 보면 경쟁의 포인트고요. 모으고 나면 각자 다른 투자를 해요. 되게 신기해요. 누구는 상가를 사기도 하고, 누구는 오피스텔 투자도 하고, 부동산 아파트 갭 투자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코인 투자를 하고, 누구는 배당주 모으기를 하고, 누구는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정말 지금 다양하잖아요. 그 어떤 투자가 됐던 간에 투자의 원리는 되게 비슷하단 말이죠. 그거를 미리 깨우치지 않으면 옛날처럼 그렇게 모으는 것만 가지고 모든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식은 지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는요, 모으는 과정은 우리가 건너뛸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걸로 모을지가 진짜 중요한 고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으는 과정, 이제 이거를 어떤 투자로 할지. 당연히 저는 이거를 증권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권 투자라는 건 채권과 주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한다면 그게 자산 배분 투자가 될 것이고, 주식의 가치를 분석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치 투자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목돈에 대한 개념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월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다른 목돈은 없어요. 자, 이게 목돈은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목돈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월 100만 원으로 100만 원짜리 주식을 샀습니다. 100만 원 샀어요. 그 달에 갑자기 2배가 됐어요. 100% 수익률이에요? 네, 100% 수익률은 많이 됐어요. 200만 원이 됐어요. 우와, 이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100만 원을 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익률이 50% 줄어듭니다. 돈을 넣고 내 자산은 커졌지만 수익률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봐봐요. 수익률이 진짜 100%가 났어도 내가 돈을 한 번 더 넣어버리면 훅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자산은 더 커졌고 나는 투자를 더 많이 했는데 내 수익률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되게 기분이 불쾌할 수도 있어요. 나는 손해본 게 아닌데 수익률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한다는 거죠, 초반에.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요. 100만 원으로 100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근데 바로 다음 달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5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얼마예요? 마이너스 50%죠. 근데 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100만 원 부어버리죠. 그러면 투자금이 200만 원이고 손실은 마이너스 50만 원이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25%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만큼 부었다는 것만으로 이 마이너스 50%라는 손실률은 마이너스 25%로 줄어든다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돈을 잃거나 돈을 번 거 아니잖아요. 투자금이 원금이 더 커졌기 때문에 손실률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물타기 일종입니다. 바로 앞에서 봤던 거는 물타기 일종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투자 자산을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사고 여기 산다는 행위 자체는 물타기 끝없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요, 이 자산이 어느 특정 시점에 가 있는 그 가격에 수렴하게 간다는 거죠. 위든 아래든 계속 희석이 된다는 겁니다. 희석. 그러니 우리가 모아가는 단계, 이제 시작하는 막 단계에서 수익률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100만 원 투자했는데 2배가 됐어요? 반토막이 됐어요? 아니,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조차 시간이 지나면 다 뭉개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지나고 나면 내 계좌 속에는요, 엄청 큰 자산의 덩어리와 그리고 별로 높지 않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평가율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적립하는 기간에 국한돼서, 즉 적립이 아니라 목돈이 되고 나면 이건 달라지는 얘기가 되니까 적어도 우리가 적립하는 동안에는요, 모아가는 동안에는 수익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아가는 기간에는 원금이 커지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뭐보다? 수익률보다. 그 해 수익률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고요. 요 목돈과 이 적립의 기준은 저는 2년 정도로 잡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투자금은 다르겠지만, 적립금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모은다면 2년 뒤에는요, 어느 정도 목돈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방금 100만 원씩 모았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내 계좌 속에 2,500만 원이라는 잔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100만 원씩 묻고 있습니다. 자, 2년이 지난 시점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까는 우리가 100만 원 매달 부을 때마다 수익률이 희석이 됐잖아요. 희석이 됐었죠. 그래서 모으기만 된다라고 해서 모아가고 있었는데, 자, 2년 정도 모아서 2,500만 원 정도의 만약에 잔고가 쌓여 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야, 월 100만 원씩 붙는데 24개월이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붙었다면 이거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엄청 낮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아가는 동안에는요, 수익률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되게 안 맞아요, 결과가.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그 경험치, 감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월 100만 원씩 붙고 있는데 2년 정도가 지났으면 이렇게 2,500만 원 정도가 플러스 알파가 돼 있겠죠, 수익이 나가지고. 근데 거의 이 정도가 쌓여 있게 되잖아요. 정말 보수적으로 해도. 근데 이렇게 목돈이 쌓여지고 나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거의 수익률이 3%냐 7%냐 10%냐에 따라서 그 뒤에 달라지는 수익금의 크기가 이만큼 커질 거고 정말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이 수익금의 크기가 이 100만 원보다 훌쩍 뛰어넘는다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붓는 것보다 내가 100만 원씩이나 아껴가지고 부었는데 얘가 2,600 되는 것보다 이게 수익 변동이 훅훅 훨씬 큰 거죠. 목돈이 들어있게 되니까 이제 그 달에 장에 따라서 이 평가금이 올라가고 바뀌는 게 내가 붓는 것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느낌 받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적립식으로 해나갈 때의 수익률은 높거나 낮거나 상관이 없다. 네. 목돈이 되고 나서 우리가 개인별로 체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붓는 돈보다 얘가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신경 쓸 거는 뭐예요? 이제 운용에 대해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적립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운용. 자, 적립을 할 때는 우리는 주로 뭘 해라고 했어요? 제가 생활 개조, 그리고 뭐 소비 축소 이런 걸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냥 무조건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때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계속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제 목돈이 되고 나면 얘는 운용에 따라서 이게 3%냐 7%냐 10%에 따라서 이게 너무 커져 있는 이 단계가 저는 목돈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감적으로 얼마 정도일까? 라고 해봤을 때 한 이렇게 2년치 정도 모았을 때 그럼 곱하기 한 25배 정도 되는 거겠죠? 월 투자금의 25배. 그렇다면 월 투자금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투자금보다 쌓여있는 게 더 큰 영향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정말 감으로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월 100만 원 적립을 시작했을 때는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게 중요하다. 짠테크 영상 많이 보고 주변에 진짜 투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알뜰하게 사는 거 그런 거 보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무지출 챌린지 이런 거 하면서 열심히 요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열심히 했다면 그걸 붓는 동안에는 25배만큼 커지는 그 2년 동안에는 플러스 수익이 크게 났든 마이너스가 특정할 때 생겼든 크게 개의치 말고 이 모으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으고 나면 그때는 요거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모으고 나서 요거를 바로 하려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적립할 때 공부 다 해야 되는 거죠. 적립할 때 이거 장 오를 때, 장 내릴 때 경험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험 해보냐면 장 오를 때 막 수익 실험 해보고 그리고 장 빠질 때 안 사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반대로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빠지니까 이거 별론 것 같아. 내가 잘못 봤나 봐. 안 사게 되고 그때 지나고 나서 또 후회하게 되고 이런 거 경험을 이때 적립 때 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으로 적립을 하면 좋은 게요. 여러 자산에 대해서 경험을 진짜 많이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년 동안 꾸준히 부었을 때 목돈이 돼 있을 거고 이 목돈이 심각하게 훼손이 돼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배움은 많이 늘었겠죠. 우리 수강생들 한번 봐봐요. 얼마 안 되는 100만 원이라는 돈도 다 쪼개가지고 엔화도 사고 지금 뭐 미국 배당주도 사고 다 나눠 사잖아요. 그러면서 질문 막 들어오는 거 보면 엔화가 벌써 오르고 있네요. 왜냐면 잔고에 다 보이니까. 그런 많은 배움을 하고 있죠. 그것들이 올라와자 사실 수익이 크진 않습니다. 안겨도 주는 건 작아요. 수익금 엄청 좀 하네요. 그래서 약간 현타 온다고 하는데 현타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배움을 느껴야 되는 거고 자 2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모았어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 모으면 지금 2,500만 원이면 사실 진짜 큰 돈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던 시드가 된다는 거예요. 자 3%는 무형증률이잖아요. 금융 ETF만 사도 이거 얻을 수 있을 거고 7%는 자산 배분했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고요. 10%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다가만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최근 10년은 아마 한 13% 될 거고 역사를 더 길게 가져가면 한 10%는 넘습니다 항상.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는 30% 훨씬 이상의 그런 수익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목돈이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투자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뭘 할지는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중에 뭐 할지 이 목돈 되고 나서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돈 해가지고 이거 3% 무혐 해가지고 이거 너무 작네요 하면서 뭐 이상한 거잖아요 또. 그래서 다 잃고 그러니까 적립을 하는 기간 동안 전부 배워둬야 목돈이 되었을 때 나의 투자는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채권 할지 아니야 자산 배분 할지 아니야 나 미국 시장 살지 가치 투자를 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정해진다는 거죠. 이 기간 2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가 저마다 다르잖아요. 초년생일 때는 월 100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좀 더 지나서 훨씬 늦게 시작을 했었다면 이 투자가 훨씬 클 거란 말이에요. 이거 뭐 월 막 2, 3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진짜 막 몇 천만 원 1억이라는 돈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 목돈이 준비가 되었을 때 목돈이라는 것의 기준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붓는 것보다 얘가 움직이는 것이 훨씬 중요해지는 순간 2년 25배 이 정도가 되었을 때는 내 투자는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저 이거 완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초반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자산 배분 목돈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아니 충분히 의미가 있다. 배우는 거가 너무 큰 의미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깨님은 적절한 예잖아요. 여기 보면 소액으로 시작해가지고 모아가는 시간도 되게 길었고 그게 지금 제 기준에서는 훨씬 목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로 어떤 투자를 할지 지금 많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표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연금만 잘하면 되나? 연금 설득은 왜 안 되는 걸까?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이 이겁니다. 제목입니다. 모으는 과정이 투자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으는 과정 동안에는 수익률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움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산 배분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적립을 할 때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해도 된다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달 사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소비하고 싶은 거 없어요? 매달 사고 싶은 거. 매달 사는 게 없는 사람들이서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텀블러. 왜요? 제 기준에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니면 와인을 사요. 와인 다 똑같이 생겼나요? 이거 지금 저희 둘이서 완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아니 매달 먹고 싶은 와인이 있는데 그게 가격이 매번 다를 수 있잖아요. 매달 먹고 싶은 와인. 오, 좋다. 자, 매달 와인을 먹는다 생각해 볼게요. 매달 30만 원어치 산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인생의 엄청난 취미인 거예요. 자, 우리는 투자를 아직 하지 않지만 와인을 콜렉팅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매달 30만 원어치 사는데 내가 좋아하는 특정 와인을 계속 사 모은다. 왜냐? 한 달에 한 30개 먹으니까. 자, 그렇게 모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 와인이 이번 달에는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몇 개 살 수 있죠? 3개. 그 달에는 3개를 사게 됩니다. 3개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달에는 똑같이 생긴 게 박앤세일을 해가지고 3만 원에 푸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들죠. 아니, 지난달에 산 거 억울하잖아. 억울하지만 또 가서 사죠. 10개를 삽니다. 그 다음 달에는 할인이 끝났는데 와인 만드는 와이너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품귀가 됐어요. 한 병에 3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달은 슬프지만 30만 원 가지고 한 개밖에 못 사게 되죠. 자, 이것만 딱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지금 3개, 10개, 1개. 총 14개를 모으는 동안 우리는 얼마를 썼죠? 30, 9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한 병을 살 때 우리 평균 단가는 얼마인 거죠? 한 병에 6만 4천 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 때 보면 10만 원 할 때는 3개 사고 3만 원 할 때 10개 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6만 4천 원이라는 걸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투자의 원리는 뭐죠? buy low, sell high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심리 때문에 많은 경우에 buy high, sell low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하지만 않아도 중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책에서 보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내가 매월 얼마 할지 투자금 자체를 아예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격이 되게 비쌀 때는 작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고 더 비싸지니까 더 작게 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투자에 싸게 산다 라는 것을 실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효과를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우리가 적립을 해나가는 단계에서요. 정말 유용한 리스크 관리 효과를 해줍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만약에요, 우리가 매월 30만 원이라는 이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10만 원인데 3개 사볼까? 그 다음 달에 3만 원이네? 떨어질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살까? 여기서 한 개 사고 30만 원 됐네? 더 오를 것 같은데 여기서 10개 사는 거죠. 그죠? 심리가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심리가 작용하지 않으려면 내 심리보다 더 위에 있는 그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 룰 중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기 제일 좋고 제일 쉬운 것이 바로 월적립 투자인 거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주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때문에 우리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할 때 투자를 모를 때는 적립식 펀드, 주식형 펀드 이런 거 살 때도 기계적으로 매달 10만 원, 5년, 10년 이렇게 부어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했을 때 평단이 계속 맞춰지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사는 너무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지금 딱 봐도 그렇잖아요. 6만 4천 원이 평단인데 한 병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는 얼마나 이게 큰 수익으로 떠 있겠어요. 빼먹지 말고 적립식으로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네. 월적립을 시작을 했다면 떨어질 때도 사야 되고 오를 때도 사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요. 자동이체 플러스 자동 매수까지 합니다. 주식도 자동 매수가 돼요? 일부 시도하고 있는 증권사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토스에서 그냥 해줘요. 그거는 다른 증권사들은 사실 제가 볼 땐 쉽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것도 수수료 붙어요? 네, 세상 편한 대신 세상 많은 수수료가 붙죠. 근데 그게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차피 진짜 너무 작잖아요. 그거 다 합해도. 그러니까 편한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 자동 매수는 펀드만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 거의. 또는 주식을 할 거면 토스. 그냥 자동 매수를 내가 스스로 하겠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래 30만 원 쫙 준비해가지고 앱 들어갔어요. 가격이 막 오르고 있어요. 비싸네. 다음 달에 뭐로 살까? 왜 다음 달에 됐어요. 이제 60만 원씩 사야지. 딱 봤는데 엄청 떨어졌어. 더 빠지네. 어떡하지? 진짜 계속 그렇다니까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의 원리는 되게 비슷하잖아요. 가치 투자라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평가되었다는 것의 매력을 크게 못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월적립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 자, 1. 적립을 할 때는 수익률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 동의하죠, 이제? 완전 동의하죠.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높은 수익률 부질없습니다. 초반에는. 2. 코스트 에버리지 믿고 꾸준하게 모으자. 꾸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돈 전까지. 3. 연봉. 본인의 연봉만큼. 왜 본인의 연봉이냐면요. 제가 소득의 50% 투자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모으면 본인 연봉만큼 되는 거죠. 본인의 연봉만큼 투자금이 쌓였거나 또는 월 적립금, 월 투자금의 25배가 되었다면 목돈으로 분류하자.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붓는 것보다 얘의 운용이 훨씬 중요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억지로 정하는 규칙들인 거죠. 4번, 목돈이 되었을 때는 나의 투자는 시작이 아니라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뭘 할지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핵심 멘트 같아요. 이거요? 감사합니다. 5번, 지금 당장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자. 이 얘기의 포인트는 뭐겠어요? 지금 만약에 나도 이제 최근 투자 입문을 시작한 거예요. 월 30만 원, 월 50만 원 투자를 시작하겠어. 이걸로 코인을 살지, 배당주를 살지, 슈드를 살지, 삼전을 모을지, 여기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투자를 시작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지금 모을 때는 편하게 시작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지금 당장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편하게 시작하면 안 되지 않아요? 막 주워들어서 사거나. 주워들어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주워 담는 건 없어요. 친구 추천주 그거 빼고 당연히 그렇게는 안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 채널에 보면 정말 신기하게 성격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 영상이 사실 뭐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영상 아니잖아요. 길기도 길고 각 잡고 봐야 되고 막 메모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교육적인 영상들이 더 많고 뭐 영상미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수적이고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고 이런 성격들이 많기 때문에요. 내 친구 추천주는 안 사시겠죠? 그러시겠다. 아니면 사시고 나서 다시 와서 보니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것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목돈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본인의 연봉만큼, 본인의 25배, 그리고 적립하는 동안에는 편하게 적립을 하고 적립이 완성되고 나서는 어떤 투자를 할지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때부터는 수익률이 훨씬 중요해지는 시점이 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경험자로서. 저는 어떻게 보면 목돈을 마련한 상태에서 쪼개서 투자를 했거든요. 목돈을 이미 모아놨었군요. 그걸로 이제 쪼개서 1년치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거의 배움의 과정이 전 진짜 와닿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 목돈 모은 거는 그냥 예금? 그쵸. 그러면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실제로 거의 종잣돈을 예금으로 모으고 그거를 다시 적립화 시켜가지고 투자를 적립으로 해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다 투자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적금을 했던 과거가 조금 아쉽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몰랐고 어쨌든 그 목돈을 모았다는 것이 의미는 있었다. 그렇죠. 수익률보다 원금이 훨씬 중요한 시기를 그걸로 보내온 거죠. 그치만 뭐 이거를 조금 더 알았다면 더 빠른 시작을 했었겠지만 투자로 이게 모아갔던 것이 진짜 큰 배움이었어요. 그죠. 투자로 목돈을 모은다는 것. 진짜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 안 받고 결과적으로 막 엄청난 수익은 안 났지만 그래도 예적금보다는 훨씬 나았다. 훨씬 나았죠. 나았고 경험도 얻었고 여러모로 좋았죠. 네.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매월 조금씩 커피값이라도 아껴가지고 내가 바라는 먼 미래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나씩 씨드를 심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드머니라는 말을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월급의 10%도 시드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이렇게 모내기 하듯이 심으면 되죠? 모내기 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내기 해봤어요? 아니요? 문액이?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스킬이에요? 박보미 TV 박고미 TV